지금은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익 실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두 종목 다 팔면 못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수 8,000, 뭐 이제 10,000피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가져야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다라고 팔아버리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정말 쉬워 보인 듯해도 나름대로 좀 어렵죠. 쏠림 현상들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부총재가 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을 언급했는데요. 하반기 금리 인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상황들이 벌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우려하거나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케빈 러시가 6월 달에 첫 번째 FOMC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금리 격차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준금리 대비해서 실질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 부분도 쉽진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느냐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이 정도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올해 이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들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순영이 됐고 이제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다라면 금리 인하는 올해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 전환 가능성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탑2 시총 동반 천조 시대입니다. 코스피가 5월에 8,000포인트까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5월과 8,000P를 같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두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8,000P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5월 달에 8,000P가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000P에서 7,000P를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 8,000P가 당장 눈앞에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7,000을 언제 넘느냐라고 봤더니 이틀 만에 그냥 훌쩍 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속도라면 일주일 만에 8,000P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는 것처럼 지수가 급하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8,000P를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8,000P를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000P를 간다, 5월 달에 간다 이렇게 선언하기보다는 8,000P를 가지만 8,000P는 좀 천천히 서서히 가는 것이 증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5월 달에 8,000P를 가면 다시 7,000P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월, 7월 달에.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톤다운을 하자. 시장을 너무 급하게 보지는 말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호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호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성장률 곡선이 2028년부터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을 일부 증권사들이 서서히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비엔키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3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2028년부터 성장률이 60%대로 꺾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제 80%에 육박한 78%에서 60%대로 꺾이면서 성장률이 꺾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호황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호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조정을 받으면 주가도 조정받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호황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성장률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뭐 이 정도? 이게 과연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성장률이 60%대 후반이면 이것도 고속 성장이에요. 40% 이상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이거는 뭐 여전히 고속 성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영원히 상승하는 부분들은 없겠죠. 2028년 정도 되면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미리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2016년 올 하반기 가서 2017년 또 가서 그때 가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와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 지금 우리가 2026년 5월 현재 이런 것들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률이 좀 부진했던 것이 노조 때문이다라는 인식도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디램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가전이라든지 모바일 사업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도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놓고 보면 역시 이것도 또 수급 논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크면 지수 8000P 갈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SK스퀘어, 주 SK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국면으로 도달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뭐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0만 원짜리 리포트,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조정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나고 나면 매수 기회였다. 이런 것들로 눌림목의 하나의 요소로밖에 작용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는데도 반도체는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고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목표가를 하향했다 하더라도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목표가를 바꾼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룸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30만 전자, SK하이닉스가 200만 닉스 정도까지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30만 원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200만 원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리고 난 30만 원 갈 때까지 매수할 거야. 200만 원 갈 때까지 매수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생각보다 원래 지수는 더 가고 더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고점을 논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까지는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차이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가 강점이고 파운드리는 TSMC와 격차가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일부 분들은 이제 TSMC와 이제 점유율 격차를 좁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파운드리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 이 절대평가가 더 중요하다.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이번 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그동안 나노 공정에서 수율, 즉 완성도가 좀 많이 높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삼성이다라는 그러한 용어가 다시 우리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상당히 더 많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과 D램만 있지만 삼성전자는 D램, HBM, 파운드리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AI 모멘텀을 이끌어내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가 정상화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상승장에서 대형주와 소부장주를 함께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여유가 있다라면 같이 보유하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로 권해드리는 단계에 있어서 30% 정도는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꼭 담아야 된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소부장도 같이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소부장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이익이 날 때는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쉬어갈 때, 눌림목일 때 오히려 소부장들이 더 커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요 세 섹터는 꼭 놓치셔서는 안 되는 섹터로 보여지고 이게 바로 주도 섹터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것은 특히 대장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가져온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따로 가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작년에는 하반기 들어서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소부장들이 못 갔습니다만 올해는 대거 증설이라든지 캐펙스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소부장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오롯이 이익을 같이 갖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죠. 녹화할 당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이 업황이 호재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까지 대세가 아닌 그 섹터까지 그 상황, 업황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업황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점을 잘 인식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후공정과 검사 장비 이런 쪽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고영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이 되겠죠. 물론 SKC처럼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맞춘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러한 후공정 아니면 검사 장비 이런 섹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우리가 MLCC라든지 FCPGA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금은 워낙 종목이 많고요. 특정 종목을 한정하기에는 섹터들이 워낙 넓게 포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